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려움이 나를 막는다. 두려움 극복법. 앞서서 우리가 이 어떤 프로블럼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춘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법 차원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이 촬영된, 제작된 시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삶이 좀 위태하게 또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큰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벽에 부딪혀 계십니까? 두려움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극복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두려움은 작아질 뿐이죠. 자,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공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쥐고 흔듭니다. 모든 상황에 두려움이 놓여질 수 있고 여러분은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다른 말은 걱정이죠.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 아닐까요? 또 우리는 불안, 이 불안의 영어 표현에서 보면 nerve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무슨 뜻이냐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뜻이에요. 우리의 신경계 중에 말초신경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중추가 아닌 말초를 쓴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생존 모드와 관련돼 있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물론 대뇌 작용에서 의식적 활동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것 외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불안한 요소에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분명히 자율신경적인 부분, 스트레스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한마디로 삶이 마비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인 필레이 스리니바산이 쓴 자신의 책 두려움이라는 책. 영어 원제로는 Life Unlocked라고 표현됐는데 이 Unlocked에서 on이 붙었다면 락이 풀려버린 즉 해제가 봉인이 해제된 이런 뜻이겠지만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락트 돼버린 잠겨져 버린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마비돼 버리는 것.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마비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생존 모드를 살아가게 됩니다. 즉 뭔가 좀 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한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생존 모드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움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행복감은 사실은 별로 오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는 즐겁거나 집중할 수 있거나 또는 행복감을 느끼는 일과는 거리가 먼 채로 삶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두려움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의 해결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먼저 실체를 파악하라, 실체를 찾으라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실체,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면 생각보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쥐고 흔들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실체를 봤을 때 그것이 만약에 거짓된 것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거짓된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망률이 얼마일까?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된 와전되거나 오도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실체를 바라봤을 때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 굉장히 쫓겨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대학에 못 갈까봐 아니면 승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치 착각 속에서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마비만 돼 있었던 거였다면 실체를 파악하고 나니 아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랬어라는 경험들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라면 그 시절 굉장히 험난했던 그 시절 수험생의 그 시절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삶이 그때 굉장히 마비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 꽤 많이 있을 거고 지금 삶이 많이 힘들어 있는 또 다른 청춘들도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의 여러분의 그 시간 또한 지나가고 나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두려움 앞에 벌벌 떨기를 먼저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실체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트루스를 찾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있는 곳에 그 친구가 아주 다급하게 막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하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아,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가? 정말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네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소크라테스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답니다. 잠깐,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세 가지 채로 걸러주게.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진실된 것인가? 그러다 친구가 멈거리면 아니, 그건 잘 모르겠네. 그냥 어서 주워 들었네. 그렇다면 두 번째 채를 얘기해 주겠네. 두 번째 채는 그것은 정말 선의에 의한 것인가? 정말 좋은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진 않다네. 뭔가 이제 뭐 어떤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나쁜 소식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었겠죠. 세 번째 채를 권하겠다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그것은 자네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라고 얘기하자 친구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네. 그 말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진실도 아닌 것,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의도도 아닌 것,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말게나. 그 이야기는 나를 혼란스럽게만 만들 것이네. 소크라테스가 찾은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쓸데없는 소식에 또는 진실이 아닌 것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극복 방법 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걱정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니 젤린스키와 매사추세츠 의대의 조지 월턴이 쓴 책에 보면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대체로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8% 가운데 4%는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것들은 사실상 쓸데없는 걱정이다. 바로 그것이죠.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것을 대부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이걸 돌이켜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쓸데있는 걱정만 하고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그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극복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봤다시피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옳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옳은 일은 내가 지금 진짜로 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 통제력 바깥에 있는 것일 때에는 아예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내 통제력 바깥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험생이 난이도 걱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대학을 붙고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여러분이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의 결정권, 그 학생의 입학에 관한 결정권자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승진을 하고 말고가 여러분의 결정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제력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장이십니까? 아니면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승진은 나중에 결정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어떤 무엇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이 만약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걸 들어오고 말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말이죠. 통제하기 어려울걸요. 사실상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보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감기는 걸리듯 바이러스는 사실 쉽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면역력을 기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노여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즐겁게 웃는 것. 웃으면, 연구 결과 나왔지만 웃으면 우리 몸속에 NK 셀이라고 하는 자연 킬러 세포가, 심지어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 자연 킬러 세포가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10% 이상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 킬러 세포 같은 경우 백혈구 일종인데 얘네들은 바이러스를 아주 특이적으로 잘 죽이거든요. 겨울철에 감기를 들이걸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건데, 춥게 몸이 추워지면 백혈구의 활동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기에 덜 걸리는 것처럼 우리 면역력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건 뭡니까? 또 어떤 두려움에 계십니까? 누군가 나의 삶을 짓밟으려 하십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 그러니까 집중은 사실상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 신념을 따르라. 믿음을 표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그 걱정하는 대로 일이 풀려갈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걱정하고 있는 대로 일이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 그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신념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신념이 바로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신념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소개할 게 있습니다. 캐세라세라라는 노래. 이 노래는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이제 50년대에 누가 제작했냐면 제이 리빙스턴과 레이 에반스가 만든 노래인데, 이 두 분이 만든 노래 중에 그 유명한 그 실버벨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뜻은 이제 캐세라세라가 이게 짝퉁 번역인데, 스페인어의 캐가 what 이고 세라세라가 이제 둘이 합치면 뭐 영어로 will be의 뜻을 갖게 되는데요. What will be?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캐세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캐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are now to see 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떤 노래 가사,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커서 무엇이 될까요? 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What will I be?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는 거기서 나오는 가사가 What lies ahead? 앞으로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엄마나 또는 현명한 사람의 대답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 future's not ours to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캐세라세라 해라. 근데 이 캐세라세라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잘못 오역되면 whatever will be 했을 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잘못 오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될 것은 되게 되어 있다. What will be? 될 것은 will be 되게 되어 있다. 될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종의 그것도 신념이죠. 될 것이 되게 되어 있으니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난 신경을 쓰겠다. Whatever will be. 우리가 삶 속에서 만약에 어떤 작은 이 노래, 그러니까 짧은 노래 가사의 이 캐세라세라의 마음처럼이라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근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은 되게 돼 있어. 나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역에만 난 신경 쓰면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잘 이루어져 가리라. 될 것은 되게 돼 있으니 나는 worry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흥얼거려 보십시오. 기분이 다소 좋아질 겁니다. 캐세라 세라. 신념은 미시적인 일에 성공적인 결과를 미리 확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다. 미심적인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그것을 확인시켜준다. 신념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 대사도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에서도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신념은 나를 데려다 준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내가 미심쩍어 하는 일을 확인시켜주는 성공적인 결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된다. 천재적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되새기며 신념을 통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두려움이 절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신다면 여러분의 신념을 따라가십시오. 그 신념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